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이 의리 있어 좋아. 그다음에 무속가도 다 찍어주더라.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져.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해도 괜찮다는 취지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뒤 무소속으로 당선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 겁니다. 논란이 일자 윤 의원은 진정성을 갖고 미래를 보며 노력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뒤 이번엔 12.3 내란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이 직무 판단에 있어 위헌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전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얼굴을 두껍게 다녀야 한다, 고개 숙이지 말고 등의 말을 한 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내란이 아니라면서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비호하는가 하면 최종 심판이 나와야 이게 내란인지 내란 아닌지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건 내란죄다 이렇게 하고 단정 지어서 이야기는 할 수가 없다. 어렵다. 당내에선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입장문을 공유까지 했습니다. 줄곧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반대 목소리를 내는 당내 소장파를 겨냥해 뱀을 약올리며 잡아먹어달라는 독두껍이라면서 회색 분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내란 24.info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자 역사는 기억한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그러고는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105명의 얼굴과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시민이 만든 사이트입니다. 1년 뒤에 다 찍어주더라라고 말한 윤상현 의원을 언급하며 헛소리를 하니까 너무 빡쳐서 영원히 박제하겠다며 사이트를 만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국민의힘 홈페이지에는 소속 의원들의 사진이 없는데요. 국민의힘은 계엄 탄핵 불발 사태와는 관련이 없고 지난 10월 홈페이지 내부 문제로 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들과 달리 한동훈 대표 등 주요 당직자 사진은 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내란24 사이트는 이름과 지역구 검색 기능만 있는데요. 이를 만든 시민은 틈틈이 업데이트하고 API도 개발해 지역구 주민들이 잊지 않도록 영원히 조회되게 해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시민들은 해당 국회의원의 소셜미디어 링크를 첨부하자 계엄, 탄핵 관련 발언을 함께 적자 등 제안을 하며 각종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전두환을 이겼다. 자, 방금 여인영 전 사령관 전두환 씨와 비교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자, 전 씨보다 더 못하다, 더 나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 또 있습니다. 바로 윤 전 대통령인데요. 자, 오늘 나온 그 갤럽 여론조사 전직 대통령 평가를 보시면 가장 안 좋은 평가, 잘못한 일이 많다라는 평가로 77%로 1등입니다. 뒤에서 1등인 것이죠. 그 전두환 씨 68%보다 더 압도적인, 더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참고로 이 윤 전 대통령은 이 평가에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포함되자마자 1위에 등극한 겁니다. 보통 이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웬만하면 전두환 씨를 이기기가 힘든데 이례적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뒤에서 1등, 꼴등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속 불법겸의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수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 헌정질서 총칼로 짓밟은 또 시민의 목숨을 빼앗은 전두환 씨보다 더 나쁜 평가를 받고 있다. 왜 그런지는 반성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이 전두환 씨보다 못하다는 평가는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당장 최근에 봐도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씨라고 부르면서 전두환도 당신처럼 비루하게 굴지는 않는다. 다 부하들에게 책임을 넘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청래 대표도 이런 자가 대통령이었다니 비루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두환 씨를 또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문매를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한번 보고 가시죠.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전두환 씨의 가장 안 좋은, 가장 잘못한 점을 빼놓고 나머지는 잘했다라는 표현,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죠. 이런 건 또 어떻게 찾습니까? 또 찾아보면 있습니다. 헌정사를 보면 계엄을 확대하거나 계엄을 선포하거나 한 전직 대통령, 지금 예우를 못 받는 사람 포함해서요, 여럿 있죠. 특히 비슷한 점이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 나온 김에 당시 저 대선 전국에서 저 논란이 돼 보니까 저 발언에 대해서 수습한다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른바 개 사과죠. 그 반려견 토리에게 인도 사과를 먹이는 저 사진을 올려서 더 큰 논란이 있었는데 김건희 씨가 올린 걸로 알려져 있었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이런 국민의힘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지 팩트체커 김혜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제1야당을 강제 해산한다는 건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계엄 직후에 국힘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이렇게 있었고요. 지금껏 약 35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국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시장이 이재명 정부가 국힘 정당 해산에 들어갈 것이다 라면서 불을 당기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 함께 압박을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국힘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입장인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가 위헌정당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민주당에서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지 그런 법리 해석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정당 해산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한번 따져보죠. 네, 헌법에 나와 있는데요. 이 정당 해산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정부입니다.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건 헌법재판소로 명확하게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절차상으로는 그러니까 국민이나 국회의 요구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상으로 이 절차에 따라서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건 딱 한 번입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인데요. 그때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네, 그때 헌재의 결정을 두고 논쟁이 붙기도 했죠. 재판관 중에서 반대 의견을 낸 사람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결정문을 보면요. 헌재도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이나 활동에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로서도 구체적인 이유 없이 정당 해산 청구를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이 민주당 의원들도 정당 해산과 연관시키기는 좀 어렵다거나 그리고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란 특검 출범을 앞두고 있잖아요. 특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에 구체적으로 가담한 게 드러난다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절대 그럴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이 과거 통진당 사건 때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이뤄진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당 해산을 청구했는데요. 이번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국힘 지도부의 내란 가담 정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변수입니다. 이 정당법 개정안인데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죄로 탄핵되거나 유죄를 받았을 때 정부가 지체 없이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정부가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좀 명확히 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죠. 김혜미 기자였습니다.